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이 대단한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진도 7.1 강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현대차 그리고 빅히트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최고의 어떤 그 주가 절정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의 어떤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죠.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그러는데 진도 7.1이면 사실 굉장한 수준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흐름 혹은 이제 내면적인 질을 잘 어떤 그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 내에서도 사실 그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그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케이 지수를 보면서 요번에 그 지진 관련해서 니케이 지수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여유가 좀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조정의 연장선상이라 보는데 생각보다는 조정이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제가 그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데 매수 가격들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현대차죠. 현대차가 2012년도 역사적 최고점이 27만 원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애플과 이제 그 합작 관련해서 역사적 고점은 살짝 돌파했죠. 28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 조금이라도 한번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정상에 완벽하게 정복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터치 정도만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그 정도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연봉입니다. 연봉 보시면은 2020년도에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도 양봉 가능성이 높은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파동 이론으로 따지자면 특히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동 이론이 보통 상승 5파와 하락 3파라고 구성되고 상승 5파 중에서는 1파동과 3파동과 5파동이 이제 그 상승 충격파거든요. 초보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월봉상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역사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또 돌파했다면 이제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겠죠. 잠시 후에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한번 실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대비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거의 한 100%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영업이익이 10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 역시도 한번 1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올해가 이제 2년차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나, 최고의 주가 절정기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위에가 이제 그 현대차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훨씬 뛰어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주식의 큰 산은 실적입니다. 결국은 사실 주가가 요동을 치고 불확실성이 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에 수렴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영업이익이 2조 7,8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6조 8천억까지 나와요. 어떤 보고서를 보면 7조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6조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충분히 한 50만 원 정도의 자격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2020년도 영업이익이 35조 9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5조대거든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따진다면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성장성으로 보자. 성장성으로 많이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죠. 특히 이제 파운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도 만만치가 않죠. 전기차는 사실 어떤 그 시대적인 커다란 트렌드입니다. 전기차 혹은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사실 그 뛰어난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삼성전자 흐름도 뭐 상당히 양호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차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더 낫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과연 제 얘기가 맞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비중이 좀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방송을 이제 뭐 청취라고 해야 되나,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2012년도 27만원이 최고점이었죠. 지난번에 그 애플과 뭐 합작 관련해서 사실 당시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가능성은 사실 10%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지 말자고 그랬어요. 믿지 말자고 그랬는데, 안 돼도 좋다는 말씀도 있죠, 안 돼도. 여하튼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2년 역사의 최고점 27만원 한번 돌파했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돌파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한 3번 정도까지 돌파를 했었나, 3번 정도 돌파하고 28만 9천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3만원 정도, 2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3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오늘은 이제 뭐 왔다 갔다, 뭐 보합권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3일 상승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따라서서는 단기로 좀 물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한다면은 사실 좀 물린다 생각으로 사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제 접근해야 될 문제고요.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악재에 굉장히 둔감해요. 악재에 오히려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는 악재에 의해서 사고 호재에 의해서 파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 세력들은 우리 그 개인들을 제외한, 개인 어떤 그 개미 투자를 제외한 큰 손 세력들,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일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메이저급 세력들은 언제 매집을 하겠어요?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가장 쌀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언제 팔겠어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호재가 났을 때, 대중들이 너무나도 사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그 파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시세의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20일 날 2조 1천억에 달하는 충당금 악재가 터졌어요. 적자가 전환됐죠. 적자 전환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중 시초가의 6%대 거의 투매 수준에서 빠졌다가 거의 다 이제 대부분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급은 주가의 어떤 그 내재 가치나 재료 가치에 철저히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매도세의 상당분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로 충당금 악재를 통해서 잠재 대기 매도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팔기 마련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데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서 파는 세력도 있거든요. 여하튼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잠재 대기 매도세가 됩니다. 근데 그 잠재 대기 매도세는 악재를 통해서 많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또 매집이 된다고 그런 거죠. 하여튼 작년 10월 20일 날 충당금 악재로 상당분 매도세가 소멸이 됐고, 매집이 또 잘 됐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또 애플과 결렬하면서 또 단기 매도세가 소멸되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벼워진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세 앞에서는 어떤 그 신의 영역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관성의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관성이 지배를 하면서, 조만간에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뭐 글로벌 증시라든가 국내 어떤 그 주도주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멀지 않은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성이 지배하면서 가수요가, 버블이죠. 일종 버블. 그 양호한 버블이죠. 양호한 버블이 이제 개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해야 될,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빅히트입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 이후에 오늘 뭐 거의 10%가 넘게 오르고 지금 한 9%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빅히트 대단하죠. 하여튼 그 빅히트를 보시려면요. 전에 방송도 한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3일 조정 이후에 오늘 또 그 장대 양봉을 보면서 거래 수반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인데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전에 자료들 보시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사실 그 핵심 어떤 그 아티스트 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상승 사이클 일반적으로 작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SM의 어떤 그 뭐 연봉도 좋고 월봉도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좋고 뭐 JYP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월봉이랑 연봉을 보게 되면 한번 그 절정기 핵심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어떤 그 투자 회수권에 진입할 때 그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죠. 월봉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3년, 작게는 2년, 3년, 4년까지 오르거든요. 빅히트는 우리 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단군일에 특정 어떤 우리 그 항공인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 한민족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름을 크게 떨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기 때문에 자꾸 잊혀진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자꾸 이제 뭐라 할까요?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젊은 친구들 굉장히 열광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시하죠. 우리는 이제 옛날 노래들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K-팝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K-팝과 빅히트는 저는 다른 장르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히피 문학이 있었죠. 그냥 오로지 저항, 기성세대든 오로지 저항 정신이었는데 이 빅히트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저항은 굉장히 건강한 저항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팬덤이죠. 팬덤이 사실 빅히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팬덤의 핵심 가치예요. 지금 이제 아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팬덤을 이제 아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미가 거의 아미 숫자가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5천만 명 정도. 그게 이제 커다란 어떤 비즈니스 기반이 되는 거죠. 좀 우리가 냉정하고 좀 세속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어찌 보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위버스죠. 세계 독보적 1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죠. 우리가 빅히트를 그냥 막연하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또 주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은 물론이고 매일 뭐 저희가 빅히트를 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빅히트를 매일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이제 다른 이들보다 가급적이 아직까지 바닥권이거든 사실. 그 바닥권에서 미리 물량을 좀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하루 이틀 빠지고 어제 빠지니까 또 댓글에 또 뭐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세에 제발 일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들 어른이 주식하잖아요. 여기 뭐 10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 좀 세련되게 해야 되겠죠. 멀쩡한 어른인데 그 시세 앞에서는 그 4살, 5살, 땡깡쟁이라고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제 얘기가 100%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제 어떤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 310억에서 2019년도 587억, 2020년도 612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그 1200억이 예상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부족하네요. 이제 3000억에서 5870억. 이게 맞나요, 지금? 요거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여하튼 간에 올해 예상 영업, 죄송합니다. 이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걸 너무 작게 캡처를 잡다 보니까, 제가 매출액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3100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5870억, 그리고 2020년도에 612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1조를 이제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아래 영업이익을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영업이익을 얘기해야 되는데, 매출 보고 얘기하니까 저도 중간에 좀, 머릿속에 쥐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이제 800억, 10억 단위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990억. 그 SM이 최고 절정기 때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엔 한 800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이미 달성을 했고, 작년에 그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000억을 돌파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200억인 거죠. 앞서 우리가 현대차도 봤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1,04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0억이니까 100% 이상 나죠. 그러면 주가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게 아니고요. 1,000억짜리 2,000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100% 가도 전혀 무리가 없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 100% 정도 이상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2019년도 초에 사실 그 10만 원대에서 뭐 40만 원까지 넘어가죠. 그것도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형태, 또 주도주 어떤 역학관계 그런 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강조해드리고자 싶은 것은 2021년도에 과연 영업이익이 2,000억, 2,270억을 제시했는데 뭐 2,000억이라고 하죠. 2,0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올해 예상 영업이 2,000억 혹은 이제 그 이상 넘어간다면 주가는 현재가 대략 뭐 25만 원 치면 50만 원 혹은 50만 원 넘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두텁게 담대하게 끌고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캡처를 잡은 겁니다. 지금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TV죠. 방탄 TV가 구독자가 지금 4,490만 명입니다. 아미 숫자가 한 5천만 명을 알고 있는데, 이게 팬덤이죠. 핵심 팬덤이고, 이게 사실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이고, 한편으로 빅히트의 어떤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애플카 역시도, 애플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한 10억 명이라고 하죠. 10억 명 중에서, 10%만 자동차를 사도, 1억대가 되니까 뭐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방탄소년단 노래 조회수를 보니까 12억 회가 됩니다. 3년 전인데 12억 회가 된 거예요. DNA인데 조회수가 12억 회입니다. 엄청나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어떤 그 뭐 아미를 포함해서 그런 구독자층이 만약에 위버스로 온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어떤 파괴력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고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요. 주식 투자를 5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 그 초보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많이 납니다. 이건 제가 뭐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자꾸 묘수를 부리고 자꾸 잔수를 자꾸 드는 거죠. 또 샀다 팔았다고. 근데 초보분들 제가 사는 데를 그대로 사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차원에서는 거의 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 공감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논리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논리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논리가 어려운 거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어려운 거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자, 여하튼 이제 가입 금액하고 기간은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에 갔고요.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성형 조남을 문자로 넣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인사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기회니까 나중에 그 사실 자꾸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진작에 하실 걸 그랬어요. 그 얘기 하신 분들이 거의 뭐 8,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수익, 좋은 어떤 그 컨텐츠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